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제 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상철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어쨌든 오늘 좀 다룰 내용은 지난 6월 30일에 아니죠,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100년 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100년 다리라는 게 뭐냐면은요, 현재 이제 그 한강대교 있는데,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한강철교 말고 한강대교가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두 다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있는 그 다리 있죠. 그 사이에는 노들섬이라고 하는 한강섬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그 노들섬을 소위 이제 뭐 음악섬 이런 방식의 컨셉을 잡아서 지금 이제 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강대교에 일종의 보행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보행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년교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다리의 차선을 좀 줄여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건가 보다, 혹은 그 옆으로 뭔가 다리를 좀 더 넓혀서 뭔가 이렇게 보행로를 더 확보할 건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신박하게도 두 개의 철제 다리 사이에 공중으로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량진 쪽에 있는 고가와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쪽에 동부 그 한강대교가 끝나는 그쪽으로 또 고가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년다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서울시가 잘하는 국제현상공모의 당선작으로 등장한 겁니다. 컨셉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데크 스타일의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행로 주변에 높은 펜스가 쳐질 예정입니다. 한 1.4m 정도 되는 유리벽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왜 하는가 라고 하는 것, 플러스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300억 가량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사업의 규모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규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국제현상 공모를 한 거죠. 더 흥미진진한 것은 국제현상 공모가 완료되기도 전에 지난 5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또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일단 국제현상 공모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현상 공모 당선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당선작을 하는데 돈이 얼마큼 들지가 모르면 타당성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약 300억 정도 해갖고 지금 이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전에 서울시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낯선 이슈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들섬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전임시장 한 분이 계시죠. 예, 거기에 동양 최대의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국제현상 공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표됐던 2009년도 당시에 동부 이촌동과 노들섬을 연결하는 보행로 건설 계획이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실제로 노들섬과 연결되는 어떤 보행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은 이미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그런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누구와 했으며, 도대체 공중으로 띄우는 이 보행로의 컨셉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정도의 당선작을 보면은요, 모두 다 공중에 띄워놓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컨셉이 서울시 내부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내지 컨셉을 다 잡아놓고 거기에 일종의 그 포장지를 만드는 것을 국제현상공모 형식으로 붙인 겁니다. 사업비도 나오지 않고 타당성 용역도 되지 않은 그 사업을 말이죠.
보통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보행 전용교 혹은 보행로를 확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행도시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행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의 자가용 혹은 자동차에 의해서 독점된 도로를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백령교 계획에는 그런 컨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행교를 만들고 그 밑에는 자가용이 그대로 다니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초에 이 백년고를 진입하고 또 거기서 나갈 때 동일한 도시 환경 내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서울역 7017을 떠올리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역 7017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경관 혹은 보행의 그 동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초기에 시민들의 호기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았죠. 그럼 지금은 누가 찾고 있느냐? 그냥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 백령교도 서울 시민들의 어떤 그 교통, 특히 보행 중심의 교통을 확산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관광 상품 정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가 이 국제현상 공모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작년 말만 해도요, 이런 컨셉이 나왔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강 인도교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 말에 서울시 발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2018년, 19년 해서 인도교를 만든다는 계획도 쓱 언론에 흘렸다가 이거 반응 한번 보고, 그리고 국제현상 공모 당선작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총 사업비도 없고 타당성 용역도 지금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일전에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과 같이 그냥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도시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식의 변화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자로 백년교 조성 사업의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은 서울시가 자랑하는 정보소통광장이라는 데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것을 부분 공개 형식으로 한 자료인데요. 보십시오. 어떤 게 부분 공개되어 있는지. 이게 첫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액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이유가 뭔지는 다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회의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죠. 도대체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앞서의 광화문 광장과 이번에 백령교 사업을 보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박원순 시장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